먼저 오늘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님의 발제문을 매우 깊은 공감 속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1, 2학년 사관생도의 통합교육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각 군의 고유의 정체성과 교육 환경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거대한 단일 파벌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축출 문제 역시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니라 우수인재 확보와 국가 안보, 인프라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교단의 정체성과 국가안보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토론 제목은 어정쩡한 오리영 장교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정쩡한 오리영 장교란 육군, 해군, 공군 어느 쪽의 정체성과 전문성에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채 무엇에 충성하는지 어떤 군사 철학 위에 서 있는지조차 모호해진 장교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통합사관학교 논의는 단순한 교육 효율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교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정체성 위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현재 통합사관학교는 이 논의 자체가 개념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명부정즉 엄불순이요 엄불순즉 사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개념과 방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통합사관학교 논의 역시 지원율 감소, 우수인재 확보, 합동성 강화, 교육 효율화 등 서로 다른 문제를 모두 통합이라는 하나의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재와 교수진 확보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스 로슬링이 말한 단일 관점 본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단순한 해법으로 설명하려 할 때 오히려 현실을 오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 장교 양성 체계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 전문성, 조직 문화, 국가 정체성이 결합된 매우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교육제도 개편이 아니라 군사력 구조 설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합동성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통합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동성은 군 구조와 지휘체계, 작전 개념, 그리고 장교단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적 능력입니다.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스 개혁도 단순한 조직 효율화가 아니라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실패 이후에 드러난 합동작전 문제에 대한 군사적 성찰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은 사관학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합참의장 권한 강화, 통합지휘체계 개편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략과 군구조 논의보다 교육기관 통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계도도 없이 건물 외형부터 바꾸려는 접근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통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군대를 만들 것인가, 그 군대를 이끌 장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관학교는 정체성의 생산기관이다. 왜 이 문제가 단순 개혁이 아닌가입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장교라는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체성 생산기관입니다. 장교는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물리적 힘을 위임받은 존재이며 따라서 폭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집단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장교 교육의 출발점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있습니다. 나는 장교로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장교로서 무엇에 충성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정체성 문제입니다. 올해는 육군사관학교 개교 80주년입니다. 1946년 태릉에서 출발한 육사는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육군 장교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사의 역사를 단순히 1946년 이후 80년으로만 보는 것은 축소된 시각으로 생각합니다. 육사의 뿌리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로 이어집니다. 즉 육사의 역사는 단절된 80년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근대 군제개혁과 독립전쟁의 역사까지 포함한 130년의 역사적 계보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예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의병과 독립군으로 싸우며 국권 회복에 헌신했습니다. 사관학교는 단순한 군사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 보루였던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육사 생도와 장교들은 최전선에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특히 불암산 호랑이로 불린 생도 1기생 중심의 유격대는 후퇴를 거부한 채 태릉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모교 육사 탈환 작전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사관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헌법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단의 정신적 기원임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계보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잠깐 보면 1944년 파리 수복 당시에도 드골은 새 국가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치 점령과 비시 정권 아래에서도 프랑스 공화국의 정통성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봤으며 비시 정권에도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골은 국가의 정통성과 정신적 계보는 전쟁과 점령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통합사관학교 추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장교단의 정체성과 국가의 역사적, 정신적 계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군공군사관학교의 독자적 정체성입니다.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역시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군의 역사와 전쟁 철학, 작전 환경을 개성하는 정신적 기반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1946년 출범했지만 그 뿌리는 1893년 고종이 설립한 통제형 학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역시 손원일 제독의 해사대와 해방병단을 기반으로 창설되며 해양주권 수호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해군은 바다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군종이며 이러한 환경은 해군만의 공동체 문화와 리더십 전통을 형성해 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1949년 창설됐지만 그 정신적 뿌리는 독립운동기의 항공 독립정신으로 이어집니다. 1920년 노백링 장군은 미국 윌리오스의 한인 비행학교를 세우고 항공 인력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군은 공중우세와 속도, 정밀 타격을 핵심으로 하는 군종으로 이러한 환경은 공군만의 기술 중심 문화와 전략적 사고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결국 육해 공군은 단순히 군복 색깔만 다른 조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전쟁 철학과 작전 환경 위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장교단의 사고 방식과 조직 문화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통합은 각군이 축적해온 정체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는가입니다. 정 교수님,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2분 이내에 남은 부분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선진국들은 사관학교를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군의 정체성과 전통, 국가
육사 정신을 형성하는 핵심 제도로 인식해 왔습니다. 미국 육사는 1802년도에 웨스트포인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해사는 아나폴리스에서, 공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항공우주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 최강의 합동작전을 능력을 가진 미국조차 사관학교 통합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생시르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침공으로 기존 캠퍼스가 파괴되어 코에트키당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명칭과 전통, 장교단의 정신적 계보는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적의 공격으로 육사가 파괴된 상황도 아님에도 단기 정책 논리 속에서 지방이전과 사관학교 통합, 나아가 장교단 정체성 형성 기간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관학교 문제는 부동산이나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 이런 철학과 정체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AI와 AGI 시대에 들어서 전통과 정체성의 중요성이 경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도 더 에이지 오브 AI에서 AI가 인간의 판단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통합사관학교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경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핵 선제 사용과 핵 전략을 제도화했고, 전술 핵탄두 화산 31과 420km 사정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국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전술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능력까지 확보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관학교의 통합 논리 역시 단순한 교육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헨리 키신저는 정통성이 무너진 곳에 전쟁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고, 정통성은 그 위에 세워지는 국가 권위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정통성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관학교 교육체계의 방향은 통합사관학교가 아니라 헌법 정책성과 군사 전문 직업주의의 확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세뮤얼 헌팅턴이 이야기했던 최대한 객관적 문민 통제를 유지하되 반면 군을 정치 논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주관적 문민 통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질문처럼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물음의 해답은 단순한 제도적 통제가 아니라 헌법적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춘 장교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합동성 역시 각군의 역사성과 전문성, 헌법적 충성심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대 교육이고 권력은 권불 10년입니다. 정치적 논리와 시대 편승적 개혁으로 국가 안보에 뿌린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정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혼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